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제가 최근에 조그만 소책자를 제목이 시카고 신명기라고 되어 있는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약 80페이지짜리 길지 않은 내용인데 오늘은 이 책자의 내용이 무엇인지 또 제가 이 책자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었는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애청자 여러분에게 감사도 드리고 또 부탁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이 인쇄물로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500권 뿐입니다. 수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애청자 여러분에게 다 나누어 드리지를 못하는데 그러나 이메일로 신청을 하시면은 전체 내용을 모두 함께 나누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커뮤니티에 30대, 50대 한국말 세대들이 있는데 이들에게 주고 싶은 제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메일로 이 내용을 받으시면은 젊은 세대들과 함께 좀 쉐어를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카고 신명기에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시카고에서 이제 60년을 살게 됐는데 그 긴 세월을 좀 회고도 해보고 자기 성찰도 해보고 또 미래를 조망도 해보고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시카고에 이민 와서 전원이 모두 정말 열심히 잘 살아온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조금 부족한 점, 또 아쉬운 점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이 부족한 점을 보완하면은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더 better life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제안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미국이라는 다양한 복합적인 사회에서 살아가려면은 사고의 틀을 좀 넓히고 좀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좀 개혁적인 생각도 하고 그래야 된다는 제언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better life를 위해서 5,000년을 살아온 땅을 뒤로 하고 새 땅에 왔는데 그야말로 혁명적인 나의 삶의 변화를 겪은 것인데 이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고 그래야만이 내가 이 땅에서 1등 시민으로서 공헌하는 시민으로서 주인으로서 어깨를 펴고 살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제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도 역사서에만 의존하지 말고 예언서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역사가 앙드레 모라의 말을 한번 반추해 보자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시카고 신명기 모세의 광야 40년의 회고 또 장래를 위한 신의 견해를 제시한 신명기 이것을 제가 감히 비유를 하면서 제목을 그렇게 붙였고 부제는 미국 이민 성공했다 라고 쓰고 그 뒤에 정말 하고 퀘스천 마크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for a better life, do better 라고 잡게 됐습니다. 한 가지 짧은 우화를 소개하겠습니다. 제 친구가 아주 오랜만에 한국을 방문했는데 그의 친구들과 환영 자리에 있었습니다. 한 친구가 제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미국에 간 지가 얼마나 되지? 한 40여 년 됐을걸? 라고 대답을 하니까 그때 친구의 반응이 이랬습니다. 그런데 자네 어떻게 이렇게 아직 한국말을 잘하나? 라고 놀라더랍니다. 이 우화를 제가 어느 자리에서 소개를 했더니 청중들이 갑자기 큰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이 폭소의 의미가 무엇인가? 누구의 반응이 옳은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40년 동안 살았는데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이 옳은가? 아니면 40년을 살았으면 당연히 영어를 잘 하리라고 기대하는 사람이 옳은가? 하는 질문입니다. 또 이 폭소의 의미는 약간의 계면적음, 내가 40여 년이나 영어권에 살아왔는데 아직도 내 영어가 왜 이 모양이지? 라는 약간의 후회와 창피스러움과 계면적음과 이런 복합적인 심정에서 나온 웃음이었다고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다를 건너와서 전혀 새로운 문화권 속에서 오랫동안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첫째, 언어 습득의 노력이 아주 게을렀습니다.
이 다양한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 이것을 아직 터득하지 못했습니다. 셋째, 이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새로운 질서를 이해하는 데 매우 서툴렀던 것이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 인터넷 시대의 역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수십 년 전에 떠나온 고국의 이슈에 대해서 더욱 집착하는 실수도 우리가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내 쌀독에는 인권이라든가 경제, 인종, 헬스케어, 사회적인 고립 이런 해소책이 전혀 없이 텅 빈 쌀독으로 남겨져 놓고 옆집의 쌀독에 촛불이 들었는지 태극기가 들어갔는지 여기에 집착하는 그런 우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정상적이라면은 내 쌀독을 먼저 채워놓고 옆집 쌀독 걱정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순서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책에서는 기본적인 인권 문제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모두 소수계 이민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에는 역사적으로 항상 반소수계, 반이민 정서가 있어 왔습니다. 고로 우리가 차별을 받고 이 차별이 억압이 될 수 있고 이 억압이 center back이 될 수가 있다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낭패를 피하기 위해서는 우선 미국을 좀 알아야 됩니다. 나를 대표하는 사람들, 대통령, 상원의원, 하원의원, 주지사, 시장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주장과 나의 생각은 무엇인지 이것을 확실하게 정리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것을 좀 우리가 알고 살자는 의미에서 inclusion, exclusion의 차이는 무엇인가, bigotry, xenophobia, stereotype, prejudice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은 최소한도 알아야만이 우리가 피해자가 안 될 수 있다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중요 이슈들이 과연 무엇인가, 또 이 주요 이슈에 대한 견해 차이는 어떻게 나오고 있는가, 이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또 미국의 정치 이념 중에 기본적인 보수진보 개혁의 잣대는 어떤 것인가, 또 다른 소수계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인터그룹을 시도하고 있고 플루럴리즘을 주장하고 있고 민권 투쟁의 준비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참여, 설득, 설명, 투쟁의 내용은 무엇인가, 또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슈는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비교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사회적인 이슈를 규정하는 헌법이라든가 다른 법의 규범은 무엇인가,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의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이런 설명을 간단하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밖에 우리의 정체성의 문제라든가 미국의 레이시즘의 형태라든가 또 미국의 양면성의 정체는 과연 무엇인가, 천사와 악마의 투쟁이 있다고 그러고 포용성과 배타성이 있고 위대성과 편협성이 있고 나그네와 주인의 신분이 있는데 도대체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이것을 설명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이 주제와 씨름을 해왔는데 사실은 혼자 한 것이 아닙니다. 이 기독교 방송이 이 프로그램을 편성을 계속 해주어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기독교 방송은 지상 목표인 복음 전파, 이 미션과 함께 우리가 소수계 또 이민자들이라는 것, protected class, underrepresented class, 피보호 그룹이고 소외 그룹이라는 것을 이미 의식을 하고 커뮤니티의 교육과 계몽을 위해서 오랫동안 노력을 해왔습니다. 애청자들이 이 노력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이 북렛을 발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레이킴, 최만영 씨, 이국무 씨 등 여러분들이, 친구들, 선후배들이 도움을 주어서 가능했는데 그 밖에도 언론인 도태환 씨라든가 우리 방송국의 가족들, 박상준, 박진희, 최미숙 사모 등의 지원이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우리가 모두 사랑에 빚진 자라는 말이 맞습니다. 무엇보다 제일 감사한 것은 건강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저를 신뢰해 주시고 계속 들어주신 애청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애청자들께 부탁이 있습니다. 아직 완숙도가 부족한 제 글이지만은 공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 주소를 방송국으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전체 내용을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주변의 젊은 세대들, 한국말 세대이면서 30대, 40대, 50대들 아직 많습니다. 이들에게 이 내용을 포워드해서 좀 읽게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시사에서 김재일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미디어를 통한 세계 선교를 꿈꾸는 KCBS. 이제는 라디오가 없어도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을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에서는 쉽고 간편한 라디오 청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안내 앱 스토어에서 KCBS를 검색해 시카고 다운타운 그림의 KCBS 아이콘을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KCBS 생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정규 방송 시간 후에는 CBS 기독교 방송이 실시간 방송됩니다. 또한 시카고 기독교 방송 웹사이트 kcbs1590.org에서 생방송 듣기 메뉴를 통해 KCBS 라디오를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방송도 스마트폰 KCBS 앱을 통해 매일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앱의 왼쪽 상단에 위치한 메뉴에서 JKIM 뉴스를 클릭하시면 다시 듣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또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도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진행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실시간 청취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카고 기독교 방송 전화 847-583-영원구원 583-영원구원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월 4일) 월요일 KCBS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를 촉발한 유크레인 스캔들 관련 내부 고발자가 공화당의 서면 질의에 답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부 고발자의 변호인 중 한 명인 마크 자이든은 어제 공화당에 하원정보위원회 다수당인 민주당을 거치지 않고 자신의 의뢰인에게 직접 서면 질의하는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내부 고발자와 만날 자격이 있다며 그의 신원은 밝혀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재선 성공을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대통령 선거를 1년 앞둔 어제 백악관에서 재선에 자신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매우 확신한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자신에 대한 하원의 탄핵 조사와 관련해선 탄핵을 원하고 말하는 사람들은 가짜 언론과 민주당뿐이라며 그들은 기본적으로 가짜 언론을 위해 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NBC 방송과 월스트리트저널이 어제 공동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답변이 49%, 아니다라는 답변이 46%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큰 산불 피해를 입은 캘리포니아주에 대해 연방정부의 지원을 삭감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위터를 통해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산림관리를 형편없이 했다며 매년 불길이 치솟고 캘리포니아는 불에 타 연방정부의 지원금을 요구하는 일이 반복됐다며 그러나 더 이상은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의 환경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뉴섬 주지사는 당신은 기후변화를 믿지 않는다며 당신은 이런 대화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뉴섬 주지사 사무실 측은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연간 약 2억 달러를 산림관리를 위해 투입하고 있다고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중국과 추진 중인 무역협상 1단계 합의 체결과 관련해 서명은 미국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협상 상황에 대해 진전이 있다며 먼저 나는 합의를 원한다. 내 말은 내게는 회담 장소는 꽤 쉬울 것이라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하지만 우선 우리가 합의하는지 우리는 지켜볼 것이라며 만약 합의가 성사된다면 회담 장소 결정에는 아주 쉽게 이를 것이라며 그것은 미국 내의 어딘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이퍼빌에 있는 식당에서 종업원들이 소수의 고객들에게 자리를 옮기라고 부당하게 요구하다가 해고당했습니다. 네이퍼빌에 있는 버펄로 와일드윙 식당에서 종업원들이 일단은 흑인 고객들에게 다른 자리로 옮길 것을 요구했는데 그 이유는 옆자리에 있는 백인 고객들이 이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소수의 고객들은 이 요구에 불응하고 식당 본부에 인종차별 이의를 제기했었습니다.
13세 미성년 소녀가 사이드워크에 서 있다가 괴한의 총을 맞고 중태에 빠졌습니다. 어제 오후 3시 30분경 론데일 지역에서 2명의 남자가 차에서 내리면서 총으로 이 소녀를 쐈습니다. 경찰은 가해자의 신원 파악과 동기를 찾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7살 소녀가 할로윈 행사에 나섰다가 거리에서 유탄에 맞아 중태에 빠져 있습니다. 시카고 베어스가 4연패의 수모를 당했습니다. 베어스는 어제 이글스와의 게임에서 22대 14로 패하면서 4연패를 기록했습니다. 베어스는 어제 전반전에서 졸전을 벌이면서 전반전 사상 최악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구름 많거나 흐린 날씨 보이겠습니다. 오늘 최고 50도, 최저 31도. 내일은 대체로 맑겠고 기온이 떨어지면서 한밤중에 약한 눈이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내일 최고 40도, 최저 30도. 수요일 대체로 흐린 가운데 새벽이나 이른 아침 한때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고 48도, 최저 26도. 목요일 가끔 구름 많은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최고 31도, 최저 19도입니다.